4학년 1학기 수학 5단원 막대 그래프 수학 교과서 114, 115쪽 수학 익힘책 70, 71쪽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대 그래프 네 번째 시간으로 막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금부터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 문제는요. 이제 70여일로 앞으로 다가온 이 올림픽에 관한 그런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잘 들어주십시오. 문제하면 주세요. 자, 다음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올림픽 효자 종목들입니다. 1번 레슬링, 2번 양궁, 3번 유도, 4번 탁구. 자,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많이 딴 종목 순서대로 번호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상금 4천만 원과 자동차에 도전할 분은 과연 어떤 분이 될지요? 긴장되시나 봐요. 네. 자, 문제의 답 아시겠어요? 2번 양궁. 자, 하나하나 그럼 얘기해보죠. 2번 양궁 먼저 선택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 두 번째 4번 탁구. 4번 탁구. 그리고 세 번째 유도. 예, 3번 유도. 1번 레슬링. 1번 레슬링 순서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양궁 금받치죠. 탁구 두 번째 탁구 선택하셨는데 이유는 뭡니까? 아니 그 현정화 선수, 양명자 선수 이런 분들이 예전에 많이 따셨죠. 좋습니다. 자, 최종 상금 4천만 원의 자동차가 걸려 있는데 자신은 있으세요? 조금 탁구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탁구가 조금 불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정답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예, 정답은 2, 1, 3, 4가 되겠습니다. 양궁이 16개고요. 레슬링이 그 다음에 왔습니다. 10개. 유도가 9개고요. 탁구는 3개가 있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실제로 세대 공감 1억 퀴즈쇼라는 곳에서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경기 종목으로는 양궁, 레슬링, 유도, 탁구가 나왔었죠. 가장 많이 메달을 딴 순서대로 맞추는 문제였는데 양궁은 메달이 16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레슬링은 10개, 유도는 9개, 탁구는 3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았으니 이제 교과서 114, 115쪽으로 가서 막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인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올림픽 경기 종목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가 있네요. 이걸 바탕으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면 수일인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경기 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 종목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면 레슬링, 유도, 사격, 태권도, 양궁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이 밖에도 표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에는 수일인의 반 학생들이 모두 26명이라는 사실과 가장 많이 좋아하는 경기 종목이 태권도, 그 다음 가장 적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경기 종목은 유도 혹은 레슬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14쪽에 나와 있는 질문에 함께 답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를 가장 먼저 결정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막대 그래프의 가로와 세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세로로 나타낼 거잖아요. 그러면 세로 항목에 내가 나타내고 싶은 친구를 두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좋아하는 경기 종목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각 경기 종목별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요. 학생 수를 가로가 아닌 세로에 놔야겠죠. 따라서 니은에는 학생 수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단위는 사람이니까 명이 되겠죠. 가로에는 경기 종목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기역, 니은, 디귿을 다 채웠네요. 이제는 세로 눈금 한 칸이 몇 명을 나타내는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때에는
가장 많은 숫자가 몇인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가장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경기 종목이 태권도였고 태권도는 10명의 친구가 대답을 했죠. 그러면 오른쪽의 눈금에 10명은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눈금을 살펴보니 한 칸 한 칸 따졌을 때 10개가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가 5, 여기가 10 이렇게 되더라도 응답한 학생 수 중에서 10명을 넘는 친구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세로 눈금 한 칸은 한 명으로 나타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 막대 그래프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해요. 먼저 제목을 적어 줄게요. 빈칸에 좋아하는 경기 종목별 학생 수라고 제목을 적어주세요. 경기 종목에는 레슬링, 유도, 사격, 태권도, 양궁이 있었죠. 레슬링은 2명이 좋아했고요. 유도도 2명이 좋아했어요. 사격은 4명이 좋아했죠. 그리고 태권도는 10명의 친구가 좋아한다고 대답했어요. 마지막 양궁은 8명이니까 8칸까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완벽하게 한다면 여기 안쪽을 이렇게 색칠해주면 더 좋겠죠? 막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둘지 그리고 단위는 무엇이 되는지를 체크한 후에 세로 눈금 한 칸은 몇 명이 될지를 결정하고 실제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던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모두 좋아하는 경기 종목별 학생 수로 같아서 제가 미리 적어 두었고요. 두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에는 경기 종목을 적어주고 세로에는 학생 수를 똑같이 적어줄 거예요. 학생 수의 단위는 역시 명이 되겠죠. 레슬링, 유도, 사격, 태권도, 양궁 이렇게 적어줄 거고요.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눈금의 크기인 것 같아요.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굵게 나눠지는 선이 2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금 한 칸을 한 명으로 계산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한다면 가장 많은 숫자는 6까지밖에 체크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칸까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눈금의 크기를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눈금을 살펴보니 굵게 표시된 이 눈금까지 5칸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가장 많은 숫자인 태권도 10칸을 나타내야 되니까 한 칸은 2명을 나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10명이 되고 2, 4, 6, 8, 10 이렇게 표현한다면 모두 다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레슬링은 2명이니까 첫 번째 칸까지만, 유도도 2명이니까 첫 번째 칸까지만, 사격은 4명이니까 두 번째 칸, 태권도는 10명이니까 5번째 칸까지 그려주세요. 양궁은 8명이니까 4번째 칸까지 그려주면 막대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막대 그래프가 높게가 아니라 가로로 누워져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눈금이 이쪽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타내고 싶은 학생 수를 세로가 아닌 가로에다가 나타내야 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로에는 경기 종목을 나타내주면 됩니다. 경기 종목은 레슬링, 유도, 사격, 태권도, 양궁 이렇게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요. 눈금 하나가 몇 명을 나타내야 되는지 한번 정해보도록 해요. 여기 굵게 표시되어 있는 이 눈금까지 하나,
둘, 셋, 넷, 5칸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충분히 10명이 표시가 돼요. 그러면 눈금 하나는 1명을 나타내도 충분히 될 것 같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레슬링은 2명이니까 가로로 2칸, 그리고 유도도 2명이니까 2칸, 사격은 4명이니까 4칸, 다음 태권도는 10명이니까 쭉 해서 10번째 칸까지 갑니다. 양궁은 8명이니까 이렇게 8번째 칸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빼먹고 넘어간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숫자를 반드시 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법으로 막대 그래프를 표시해 봤어요. 눈금 한 칸이 의미하는 숫자가 커진다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막대 그래프가 조금 줄어들어 있는 모습처럼 표현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를 가로로 눕힌다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요점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제목이 무엇인지를 꼭 적어줘야 하고요. 가로와 세로에 무엇을 넣을지를 결정합니다. 만약 세로로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를 그린다면 세로에 내가 나타내고 싶은 친구를 넣으면 되고요. 가로로 눕혀져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내가 나타내고 싶은 것을 가로에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조사한 것을 막대로 나타내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목을 적는 것을 가장 마지막인 4번에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친구들이 제목을 깜빡 잊고 적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제목을 적는 것을 가장 위로 놓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목을 적는 것은 1번에 와도 4번에 와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학습 과제 안내입니다. 수학 익힘책 70쪽, 71쪽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정리해서 배움 노트에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